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수학과 김민국이고요. 오늘 주제는 맵핑 클래스 그룹이란 걸 소개할 거고, 그에 따라 좀 자연스럽게 나온 대상들인 타이크 밀러 스페이스랑 모듈라이 스페이스란 걸 볼 거예요. 일단 이게 공간에 대한 얘기여서 기본적인 세팅이 있는데, 세팅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기 SG라고 노테이션 앞으로 쓸 거예요. 하나씩 얘기를 빠르게 하자면, 매니폴드인데, 2디멘셔널 리마니아 매니폴드인데, 컴팩트고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 참고로 모르시겠으면 그냥 어떤 공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 커넥티드고 오리엔터블이고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스무스 서페이스 이거는 미분 적분이 위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여기 제가 G라고 쬐까맣게 적어놨죠. 이게 이 곡면의 구멍 개수입니다. 구멍 뭐 도넛에 있는 구멍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너스예요. 지너스가 G에 있는 서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처음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조금의 팩트들을 알아볼 건데. 네. 어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2디멘셔널 매니폴드는 이제 다음의 그림들과 호메오하다, 다음의 스페이스들과 호메오하다 이 얘기인데, 구멍이 없는 스피어, 구멍이 한 개 있는 토로스, 지너스 할게요, 이제. 지너스 두 개짜리, 그리고 계속하는 그런 얘들과 호메오합니다. 즉, 이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멍 개수가 몇 개, n개다. 그러면 얘는 업투 호메오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인데,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하면, 네, 바운더리가 없는 버전입니다. 그 위에 조건 그대로 갖고 갈게요. 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우시안 커버처 계산한 걸 어제 했었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서피스 위에서 전체적으로 적분하면 그 토탈 커버처라고 부르는데 그 토탈 커버처가 정확히 구멍 개수랑 관련된 식으로 딱 나타난다. 즉 구멍 개수만 알아도 우리가 이거의 곡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사실 중요했던 거는 구멍이 그 지너스가 2 이상이면 이게 음수값이 되죠. 그랬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라는 걸 줄 수 있는데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는 빠르게 얘기하면 그 모든 점마다 가우시안 커버처 같은 섹셔널 커버처가 있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이렇게 적당히 그 새들 서페이스 같은 얘들이 있는 거를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하는데 저희가 G가 2 이상이면 이게 음수가 돼서 어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유니포마이제이션 시어름이라고 있거든요. 이거의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지만 조금 더 변형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if 컨디션이 똑같은 조건 하에는 어떤 매트릭 스트럭처를 다음과 같이 갖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시어름입니다. 즉 저희가 이걸 요약하자면 시누스 개수가 0개면 얘를 좀 순서를 바꿨었지만 S2와 같은 그런 그 매트릭 스트럭처를 가지도록 바꿔줄 수가 있고요. 한 개면 한 개만 R2와 같은 매트릭 스트럭처를 가지게 바꿔줄 수 있고 두 개 이상부터는 하이퍼볼릭과 같이 바꿔줄 수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바꾼다는 게 그 컨포멀 맵인데 각도를 보존하는 맵이거든요. 근데 각도 하면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 그 스트럭처가 나오죠. 즉 이너 프로덕트 스트럭처가 보존되는 함수로서 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즉 리마니안 매트릭 잘 모르신 분들 그냥 매트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리마니안 매트릭 스트럭처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맵에 따라서 또 세 개로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다. 인베딩 아니에요. 리마니안 매트릭 스트럭처를 어떤 서페이스 위에 줄 건데 그걸 얘네랑 똑같이 줄 수 있다 얘기예요. 네, 그게 지너스에만 디펜드하고 이 조건 안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G가 2 이상일 때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여기 위에 줄 수 있습니다. 잘 안 믿기죠? 근데 이건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이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드릴 건데, 저도 솔직히 이 세미나 준비하기 전까지는, 아니, 그냥 뭐 재밌으니까 공부하는 거지라는 마인드로 그거 자체가 그냥 모티베이션이었거든요. 뭐 논문 쓰는 거랑 두 개. 근데 좀 세미나부의 피드백으로 이게 모티베이션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어요. 조언도 구해보고. 근데 정말 재밌는 모티베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뭐 제가 좀 일부러 살짝 적게 적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이제 저희 서페이스만 봤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3차원으로 조금만 잠시만 확장을 하자면 어떤 클로즈드한 3 매니폴드는 그 안에서 어떤 8개의 그 캐노니컬한 초이스로 이제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디컴포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위키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눴을 때 이 스트럭처가 뭐 빠르게 적어주면 S3, 이제 S2가 S3가 된 거예요. 유클리디안 3, 하이퍼볼릭 3.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도 솔직히 있는 건 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당히 적어보자면 이런 8개의 지오메트리들로 디컴포즈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젝처입니다. 서스턴시 되게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컨젝처를 냈는데 이 컨젝처를 제가 왜 소개했냐? 이게 푸엔칼의 그 컨젝처 아시죠? 여러분들. 그 푸엔칼의 추측을 임플라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그것도 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스티어름이라 적었죠, 제가? 증명이 됐습니다. 누구냐면 잘 아시는 그레고리 페렐만 씨가 이걸 증명한 겁니다, 사실은. 뭐, 뭐 이런 거랑 전혀는 아니죠. 좀 살짝은 무관해 보일 수 있는 리치 커버처라는 걸로 증명을 했다는데, 자, 그쪽은 잘 몰라서 일단 패스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소행팔의 컨젝처의 핵심 키였다. 자, 뭐 근데 좀 억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서스턴 씨가 되게 하이퍼볼릭 스트럭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여기 하이퍼볼릭도 끼어 있죠. 이러한 그 당시 시대상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이해한 게 굉장히 중요한 키였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볼릭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는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셀링을 하는 겁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시대상 되게 좋은 주제여서 많이들 연구가 되었어요.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거를 사실 하이퍼볼릭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제가 뒤에 다룰 그 매핑 클래스 그룹 이런 것이 연관이 있는데 그 연관이 어떤 건지 좀만 더 소개를 할게요. 그 매핑 실린더라는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제가 뭐 복잡한 수식들을 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 x라는 어떤 스페이스에서 y로 가는 컨티뉴스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x의 정의역이 여기 찍히겠죠, 그럼? 이 스페이스의 그 이미지가 여기 찍히겠죠? 그림을 좀 못 그린 것 같은데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y에 찍힐 텐데 x 곱하기 i는 사실 저희가 x가 얘라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한 건 이거죠. 이 밑면 부분을 여기 y에 찍히는 이미지랑 그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원 부분을 좀 fx의 이미지라는 곳에 이렇게 딱 잘 맞춰서 마지막 거를 붙였다.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으로 같게 만들었다. 이런 스페이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매핑 토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건 끝을 붙였죠. 얘는 제가 SG라면 지너스 G개짜리 서피스라 했죠. 그걸 같은 예를 두 개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호메오모피즘이 있다라고 하면 밑면을 이 함수의 이게 여기 찍히겠죠,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여기 다시 맞붙도록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이건 상상 안 하는 게 이로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공간이 또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매핑 토로스라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서스턴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 이 스페이스가 지금 맞는 게 3차원이거든요. 3 매니폴드인데 이게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가지는 거는 이 페놀리프, 이 호메오가 알고 보니 스도 아노소프라는 얘였다. 라는 정리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매핑 클래스 그룹이라는 걸 저희가 다룰 건데 좀 이따가 1번, 2번 있거든요. 3번에 해당하는 얘인데 이 3번이 수도 아노소프입니다. 즉 매핑 클래스 그룹을 저희가 잘 이해하면 어떤 3 매니폴드 이런 데에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붙일 수 있는 게 사실은 매핑 클래스 공부한 거랑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매핑 클래스 그룹이랑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소개할게요. 자, 뭐 스토리가 나름 완성이 됐죠. 하이퍼볼릭이 시대상 매우 중요한 그 연구 대상이었는데 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매핑 클래스 그룹이란 걸 만들었고 그 이후에 걔랑 연관이 있는 이제 그 하이크 밀러 스페이스랑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다룰 거다. 오늘 세미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1번 목표가 사실 뒤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만 이해하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이퍼볼릭 스트럭처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아, 죄송해요. 마지막 모티베이션인데 깜빡했네요. 매핑 클래스 그룹이란 걸 다룬다 했죠. 하이커 밀리 스페이스가 어떤 연관이 있냐면 여기에 어떤 그 액팅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이 모두 그 매핑 클래스 그룹의 어떤 그룹의 원소에 따라 그 그룹 액션이 일어납니다. 작용을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모듈라이 스페이스란 거는 그 타이크 밀러 스페이스 하나의 원소가 매핑 클래스 그룹에 따라 액션을 하면 뭐 쭉 제너레이트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액션을 줬을 때 그 원소가 다른 원소들이 되겠죠. 타이크 밀러 안에서. 그랬을 때 걔네들을 싹 다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묶어서 하나로 보는 게 이 식인데 즉 타이크 밀러 스페이스의 원소 하나의 매핑 클래스 그룹 원소로서 액팅을 한 것들을 다 하나로 봤을 때 그거를 모듈라이 스페이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매핑 클래스 그룹이 중요하다 했죠. 이 매핑 클래스 그룹에 대한 매핑 클래스 그룹을 이 타이크 밀러 스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액션으로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 모티베이션은 갖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뭐 제가 여기 페이퍼에 적어놨지만 매핑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사실 대수기하에서 더 많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대수기하는 잘 모르지만 뭐 대수기하 말고도 많이 쓰인다 하는데 뭐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알제브릭 지오메트리, 뭐 컨비네이토리, 얼 그룹 시어리 이런 데 막 쓰인대요. 그래서 매우 좋은 오브젝트다. 이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정의를 합니다. 지금은 모티베이션입니다. 오늘 다룰 대상들이 서로 엄청난 연관이 있는데 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랑 연관이 있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갈 건데 참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하면 저희가 H2로 얘기합니다. 2디멘셔널 매니폴드예요. 그랬을 때 이게 저희가 뭐 제가 처음 배웠던 정의는 사실 이거였어요. 이 스페이스 T, S, Y라는 얘를 R3에서 볼 건데 뭐 이런 점들의 집합이래요. 사실 웃긴 게 그냥 뭐 t부터 세가지고 1, 0,0,0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t축이라 하고 x, y라고 하면 얘가 이런 빗살무늬 톡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 배울 땐 그냥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어, 저희가 한 매 점마다 그 새들 서페이스 같은 얘를 저희가 하이퍼볼릭 서페이스라 했죠. 근데 이건 마치 이게 어제 가우시안 커버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가우시안 커버처가 양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R3에 이렇게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그림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저희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다루다 보니까 아이소메트리, 그러니까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로 바꿔줘서 두 가지 다른 대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퍼 하퍼 플레인이라는 거고요. 어퍼 하퍼 플레인. 그러니까 평면인데 윗면만 위쪽만 챙기자. 이거 두 번째가 푸엥파리 디스크라는 겁니다. 이 푸엔카리 디스크만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하면 이게 여기 이 점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게 크기가 점점 작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아지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사각형 이렇게 갖고 오면요. 이 사각형이 똑같은 얘를 복제할 건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작게 생겼습니다. 겉면으로 갈수록 이게 같은 크기인 얘가 마치 작게 보이도록 이렇게 이 디스크 안에 다 아이소메트리로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스페이스를 다룰 건데 얘에 대한 거리는 뭐 거리식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거리를 뜻하는 함수인데 y 값이 그 0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엄청 커지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여기로 갈수록 뭐 엄청 그 거리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란 게 저희가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만약 여기 이 빗살무늬 토기 같은 하이퍼볼로이드 모델에서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얘를 그리는 방법은 이걸 갖고 온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어떤 평면을 갖고 와서 얘를 잘랐을 때 나오는 그 선이 직선입니다. 어쨌든 그 직선을 여기서 아이소메트리로 내리면 이런 얘가 돼요. 이렇게 X축과 수직인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굽어있는 이거 반원이거든요. 반원처럼 나오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로 갈수록 멀어진다 했죠? 얘도 사실은 그래서 무한히 뻗어있는 직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또 여기서는 이거 지금 제가 두 개 그린 게 직선인가 얘는 어떻게 그리냐? 어떤 다른 원 하나 갖고 와서 얘랑 이 푸엔카리 디스크란 얘랑 겹치도록 했을 때 나오는 이 영역을 저희가 이 선을 저희가 직선입니다. 이게 직선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얘도 여기로 갈수록 무한히 뻗어 있으니까 이것도 무한히 뻗은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막 여기서 만나면 원래도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안 할 거고요. 저희가 근데 이거 복소 원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반평면에서 어퍼 플레인에서 여기로 가는 어떤 매우 좋은 매핑 하나를 배웠을 텐데요, 맵을. 뭐냐면 그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걸 배우셨을 거거든요. 어, 이게 정확히 여기 디스크의 반지름 일자리인데 반지름 일자리 원에 다 연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예를 이 메비우스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즉, 근데 여기 둘이가 아이소메트리였죠? 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도 여기를 잇는 아이소메트리인데 그럼 이거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하이퍼볼릭에서 하이퍼볼릭으로 가는 함수죠. 즉, 하이퍼볼릭 내의 아이소메트리는 사실 얘네들을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죠? 근데 저희가 이게 A, B, C, D가 실수거든요. 그럼 이거 보고 딱 떠오르시는 그룹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네, PSL 그룹입니다. 뭐 그룹이니까 당연히 함수끼리 합성이 그 그룹의 원소로서 그 연산으로서 있겠죠? PSL이 뭐냐? 이거 그 RP2 아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A, B, C, D를 뭐 이렇게 줬다 해볼게요. 뭐 이렇게 줬을 때 사실 분모 분자 2로 나눴을 때도 똑같죠, 얘가.
ABCD 원소는 달라지지만 똑같은 얘잖아요. 이런 이 네 개의 코디네이트를 다르게 해도 같아지는 얘들은 여기서 당연히 같은 원소겠죠. 이 맵에 대하여. 이런 얘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인데 아시는 분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게 참고로 이 플러스 이렇게 달면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입니다. 앞으로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하는 아이소메트리들은 사실 다 PSL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 저희가 그러면 이 정확한 맵을 얻었으니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세 가지 맵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첫 번째가 일립틱이란 맵이고요. 두 번째가 파라볼릭이고 세 번째가 하이퍼볼릭이에요. 뭐 이름부터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인데 하이퍼볼릭이 좀 중요해 보이죠? 실제로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중요해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면 이거는 그냥 PSL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SL2에서요. 그러니까 아까씩 다시 써보면 네. 뭐 그래도 한번 적겠습니다. 이게 AD-PC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1이에요. 그런 얘들인데 여기다가 저희가 i랑 마이너스 i를 각각 쿼션트 했는데 그 말은 이게 2, 3, 1, 2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나 똑같이 본다. 그 얘기예요.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아이소메트리로 바꿀 수 있다 했죠? 이 각각에 대한 빠른 계산을 해볼 건데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H2를 갖고 올 건데 이게 사실 토폴로지컬 정보가 있거든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정확히 토폴로지컬 바운더리는 아니지만 어떤 바운더리란 거 하나 정의를 해요. 그 바운더리를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게 멀리 갈수록 뭐 있죠? 멀리 갈수록 계속 무한히 뻗어나간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 하나로 보여도 이게 갈수록 계속 멀어지거든요. 그럼 여기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공간 안에서는 사실은. 근데 저희가 특별히 이 밖에 있는 이거 뭔가 바운더리로 잡고 싶잖아요. 얘를 이 하이퍼볼릭의 바운더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위에 바 씌우면 이 D2를 의미하구나. 얘를 의미하구나. X, Y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떤 아이소메트리들을 생각할 거예요. 여긴 홈메오라 적었네요. 아이소메트리입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아이소메트리들을 볼 건데 아이소메트리가 홈메오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이게 컨티뉴스로 들어가면 그 브라보 픽스드 포인트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얘기를 하면 D2에서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가는 컨티뉴스 맵을 하면 반드시 적어도 한 점은 고정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여기서 어떤 컨티뉴스 함수를 을 통해서 점들을 다 보내주면 반드시 적어도 어떠한 한 점은 여기 이렇게 고정이 된다. 그러면 얘도 푸엔카레 디스크 이 겉면까지 포함하면 이 디스크가 움직이면 적어도 한 점을 고정될 건데 고정점을 위주로 이거 세 가지를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일립틱인데 얘는 이 안에 있는 점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점들이. 그러니까 같은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간데 점들이 얘 하나 빼고 다 회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바운더리의 한 점을 잡고 이거 하이퍼볼릭 안에는 없지만 이 하이퍼볼릭의 발을 씌운 이 스페이스 안에는 있죠. 이 점을 위주로 나머지 점들이 이렇게 뺑뺑 돕니다. 세 번째 얘가 중요한데 하이퍼볼릭의 어떤 직선이 있으면요. 직선 제가 이런 얘라 했죠. 뭐 여기 물론 수직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직선 말고 나머지 점들 있죠. 일단 얘네는 이 직선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 직선처럼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 직선 위에서도 사실 이 바운더리 있는 두 점을 말고는 다 이렇게 점들이 점점 여기로 이렇게 싱크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점이 근데 저희가 한 개 고정됐고 여기다 한 개 고정됐고 여긴 두 개 고정됐죠.
근데 그 메비우스 트랜스폼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세 개의 점 이상이 고정되면 그냥 애초에 아이덴티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이 크로스 레이시오라는 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넘어가고.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고정점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 이상부터는 다 그 아이덴티티고요. 딱 얘네로 분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바운더리 취한 게 D2입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까지 포함한 게 D2요. 안에가 인테리어가 H2고 바운더리를 이거 사실 원래는 다른 정의로 바운더리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걔네들을 이어주는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구조를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사실 진짜 토폴로지컬 바운더리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바운더리 리에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 기호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푸인카리 디스크 그 바운더리와 이 인테리어를 합집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확한 정의가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게 고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죠? 걔네들이 실제로 저희가 함수가 이렇게 된다 했죠. 다 분류가 되어 놨어요. 정말 좋게도. a 더하기 d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요. 일리틱이 되고요. a 더하기 d의 절대값이 정확히 2면 파라볼릭이 되고요. a 더하기 d가 2보다 크면 하이퍼볼릭이 됩니다. 얘는 간단히 스케치만 할 건데 고정점이란 얘기는 여기 g값에 어떤 점을 넣었을 때 똑같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즉 g가 CG 더하기 D에 AG 더하기 B라는 어떤 식을 하나 놔두고 얘 2차 방정식을 계산해보면 AD 제곱에 마이너스 4가 한별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에.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가 실근이 두 개냐, 실근 그 중근이죠. 한 개냐, 아니면 허근 두 개냐로 나오죠. 네, 푸엔카리 디스크에서 잠시 다시 넘어와서 여기 어퍼 플레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원래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간 얘였죠? 여기서 실근 두 개가 만약에 그 해가 된다면 여기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두 점이 고정점이 된다 이 얘기죠, 사실은. 그게 딱 이 바운더리 이 두 점입니다. 그러니까 3번 그림 여기 두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 점이다. 그 말은 그 중근 한 개니까 여기 바운더리 점 딱 하나가 고정점이죠. 그게 딱 여기서 이 고정되는 바운더리 점이고 만약 이게 허근이면 허근 두 개면 허근 두 개면 그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죠. 그럼 여기랑 여기 이렇게 아래에 찍혀 있을 텐데 아래는 저희가 지워버렸죠? 그래서 위에 한 점만 고정돼서 안에 인테리어에 한 점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가 아이소메트리도 어떤 그룹이고 아이소메트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 어떤 저희가 맵을 봤을 때 이게 아이소메트리 중에 어떤 얘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아이소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안에 뭐 기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근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볼 건데 그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유니버셜 커버링이라는 개념을 소개할 거거든요. 뭐 원래 정의는 이제 커버링 스페이스가 있고 그게 심플리 커넥티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다 날리고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토로스 있죠. 얘를 사실 만드는 방법은 어떤 사각형 하나를 갖고 온 다음에 i제곱 얘에 대한 이 화살표 두 개를 방향이 똑같도록 이렇게 접어주면 얘가 나오거든요, 토로스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한번 접으면 실린더 나오고 그거를 양옆으로 접으면 이렇게 붙이면 토로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럼 저희가 뭐 여기 있는 한 점을 잡으면 걔는 사실 이 점이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죠? 맞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들 몇 개를 하나로 바꿔버리는 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맵을 취하면 코션트 맵을 취하면 토로스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 사각형들을 만약에 이렇게 알트 한번 쭉 깔아볼게요. 그랬을 때 저희가 뭐 여기 안에 점 하나를 잡으면 여기 안에 점은 어딘가로 갔겠죠? 근데 얘가 복사본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여기 있는 점들도 다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얘네는 어떤 점을 잡아도 여기로 가죠?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유니버셜 커버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쭉 깔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본으로. 이게 유니버셜 커버링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저희가 저도 위상기하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는데 뭐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유니버셜 커버링을 올리면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팩트 매우 유용한 걸 하나 알아볼 거예요. 팩트가 if s 그러니까 s라는 서피스가 만약에 하이퍼볼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가질 수 있다면 저희 맨 처음에 인트로 때 얘기했죠? 시너스가 2 이상이면 저희가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런 S도 당연히 어떤 복사본들을 쫙 붙여놓은 유니버셜 커버링이 있을 텐데 그 유니버셜 커버링이 매우 좋게도 하이퍼볼릭이랑 아이소메트릭하게 저희가 하이퍼볼릭은 아이소메트릭하다라는 정말 좋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정말 모티베이션만 얘기를 하면 그럼 저희가 이 S 같은 이런 복사본들을 쫙 깐 게 이런 S 틸다죠, 지금? 이 S 틸다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걔는 마치 하이퍼볼릭처럼 행동하지 않겠냐? 라는 걸 좀 어렴풋이 공감할 수 있겠나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쫙 깔린 게 이제 하이퍼볼릭 서페이스처럼 이제 매트릭이 주어져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부를 똑 떼우면 걔도 마치 하이퍼볼릭의 일부니까 하이퍼볼릭 같은 매트릭이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좀 솔직히 좀 어렵죠? 상상이 잘 안 날 텐데 좀만 더 자세히 적으면 펀더멘탈 그룹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게 펀더멘탈 그룹이죠, 에세. 그리고 저희가 이 여기 유니버설 커버링 안에서 어떤 덱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걸 배우는데 나중에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어떤 다른 점으로 잘 가게 이렇게 맵을 잡아준 얘를 덱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거든요. 이 덱 트랜스포메이션에 근데 그것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정확히 올레 스페이스 S의 펀더멘탈 그룹이랑 뭐였죠? 아이소모픽 해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룹만 봐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즉 여기 위에 스페이스에서 얘네끼리 이렇게 이동해주는 그런 덱 트랜스포메이션을 잡았을 때 걔가 만약에 H2의 어떤 free properly discontinuous 하는 그런 맵이 됐다. 뭐 free는 빠르게 얘기하면 이게 그룹 액션인데 어떤 그룹 액션이나 G라는 그 원소가 X에 작용했을 때 X가 되는 얘가 사실 아이덴티티 원소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어떤 원소 하나만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만이 작용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면, 걔를 프리 액션이라고, 플로플리 디스컨티뉴스는 뭐, 여기 안에 컴팩트 셋이 이렇게 갔을 때 막, 겹치는 점들이 파이나이트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좀 넘어갈 거고요. 그냥, 그,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이 받은 이미지가 원래 정의역보다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즉, 이 사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면, 얘네가 뭐 이 한 점 빼고 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원래 거랑 겹치는 거는 사실 그대로 있는 함수 하나밖에 없어요. 즉 이런 덱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이소메트릭한 액션 중에서 아이소메트릭한 액션들은 free properly discontinuous 얘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그게 어떤 그러면 함수로 보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을 다 하나로 봤을 때 그거를 하나로 보는 걸 코션트를 하는데 그걸 코션트 하면 사실 거기에 주어져 있는 스페이스의 매트릭은 원래 S랑 똑같다. 아이소메트릭하다. 거리 구조가. 네. 잘 모르시겠으면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네. 파이원 S 중에서 파이원 S 중에서 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액션을 갖고 와서 코션트를 하면 걔가 S의 아이소메트릭 하니까 그걸로 이해도 된다. 이거를 뭐 쉽게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사실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주면 이런 투토로스를 보고 있죠. 아니, 지너스 2개짜리 토로스를 보고 있죠. 원래 한 개 사각형으로는 저희가 토로스 하나 만들었죠. 구멍 한 개짜리 지너스. 근데 얘를 만들려면 팔각형이 필요해요. 팔각형에 뭐 여기 변들은 안 그릴 건데 어쨌든 이 팔각형을 잘 접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너스 투토로스가. 근데 이 팔각형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 각도가 하나가 135도예요. 저희 135도 를 정확히 이렇게 붙인다 해서 이 360도 못 만들죠. 배수가 아니니까요. 즉 아이소메트릭이란 이거를 그대로 거리 보존하면서 들어가니까 각도 보존해야 되는데 거의 이 각을 보존하면서 이걸 끼워 넣으면 이걸 못 만들어요. 평면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타일링이 안 돼요. 즉 이렇게 사각형처럼 예쁘게 타일링이 안 돼서 얘를 타일링하려면 그 아까 저희가 봤던 하이퍼볼릭에다 해야 돼요. 뭐 이런 데다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팔각형이. 아니면 저희가 봤던 그 포인카레 디스크. 저희가 이게 멀리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했죠? 이게 근데 사실 이 모양도 좀 바뀌거든요. 물론 거리는 돼요, 잘. 뭐 이게 이렇게 잘 못 그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를 360도로 만족시키도록 타일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타일링한 스페이스가 사실 여기 하이퍼볼릭 그 포인카레 디스크에도 타일링이 된다. 이런 팔각형들도. 대신에 그럼 저희가 R2에는 못했죠, 그거를. 하이퍼볼릭의 한 거를 대신에 여기서 한 덩어리만 택하면 사실 원래 S랑 아이소메트릭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제 뭐 제가 말로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유니버셜 커버링 왜 다루냐? 전말적인 팩트 하나가 있는데 자 밑에 적었지만 이런 SG에서의 어떤 지오드식을 갖고 와요. 지오드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직선과도 같은 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점을 이어주는 가장 그 경로가 짧은 직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주는 어떤 커브가 아니 그 어떤 경로가 지오드식이라면 얘를 저희가 타일링을 한 거였죠 여기다가 얘를 타일링 했을 때 나오는 이 영역도 사실은 이 안에서 지오대식이 된다. 가장 짧은 경로가 된다. 라는 팩트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타일링한 이 스페이스가 뭐랑 아이소메트릭 하다 했죠? AC2랑 아이소메트릭 하다 했죠? 즉, 저희가 AC2에 이제 메트릭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서페이스에 있는 것도 잘 모르겠으면 올려버려가지고 따지면 된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증명을 봤냐면 이게 지오대식임을 보이기 위해서 올려버린 다음에 여기서 지오대식이 됨을 보입니다. 뭐 기록법을 통해서 그 다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니버셜 커버링이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뭐 저희는 이제 잘 모르겠으면 올리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매핑 클래스 그룹을 볼 거거든요. 저희가 하이퍼볼릭 매트릭은 이해를 했죠 어느 정도. 매핑 클래스 그룹 보기 전에 매우 좋은 함수 하나를 알아볼 건데 아이소토피라는 함수를 알아볼 거예요. 이거 호모토피의 그 호메오를 합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자 정의부터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죠? 자 이그샘플 보여드리고 다시 이 함수로 와볼게요. 자, 어,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연속 함수가 있는데 그게 fx랑 dx거든요, 두 개.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그 정의역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이 i라는 이게 그 인터벌이거든요,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 이게 0일 때는 fx인데 이 값을 점점 0부터 1까지 올리다 보면 이 연속 함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여기 dx까지 도달하면 걔를 호모토피라 해요. 아, 물론 얘가 컨티뉴스 함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호모토피를 하는데 아이소토피는 뭐냐? 그 과정 속에서 얘가 다 호메오모피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이 fx가 이렇게 생겼지만 gx는 이렇게 생겼죠? 그냥 호모토피라면 얘가 연속적으로 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꼬는 거는 컨티뉴스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호메오가 저희가 모양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토폴로지컬하게. 그랬을 때 이게 여기는 이 점 근처를 보면 이게 4개의 세그먼트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다 하나죠. 어떤 점을 잡아도. 둘이 호메오하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호메오가 깨지게 되면 얘를 아이소토피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호모토피라고 이 선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면 얘를 아이소토피라 합니다. 모양새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맵핑 클래스 그룹이라는 걸 바로 정의를 볼 건데 오늘의 핵심 오브젝트입니다.
네. 호메오 플러스 S, 뭐 바운더리 S 이렇게 적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저희 플러스 적으면 오리엔테이션 프리졸빙이라 했죠. 오리엔테이션 프리졸빙 하면서 바운더리, 이게 바운더리인데, 바운더리 있는 점들은 그대로 포인트 와이즈 픽스드 가만히 있고, 그런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 SSS,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호메오모피즘, 들을 싹 다 모은 집합이 이겁니다. 네. 호메오 0 이렇게 아래 있을 건데, 얘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아이덴티티 맵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맵은 당연히 뭐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 바운더리 포인트 와이즈 픽스드 호메오죠. 네. 여기 안에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걔랑 아이소토피 한 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혹시 상상이 잘 가시나요? 네. 하나 예시를 빠르게 보면 어떤 호로스 하나를 갖고 옵시다. 얘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모든 점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는 뭐 저희가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만약 얘를 그 아주 살짝씩 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 좀 엄청 작게 그렸는데 여기 있는 점이 여기는 이렇게 반시계로 둔다 할게요. 여기 있는 점은 살짝 여기 모든 점들이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면 걔는 저희가 이런 그 아이소토피, 그러니까 이 연속적으로 살짝씩 변형해서 함수를 맞춰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아주 조금씩 변한 얘들은 사실 아이덴티티를 아이소토피 하니까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얘들이 이놈이다. 이런 함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팩트 하나만 볼 건데 지금 저희가 뭐 세팅이 클로스드 매니폴드였죠. 컴팩트죠, 얘가. 그랬을 때 이 서페이스가 컴팩트하면 저희가 스무스 매니폴드니까 딥페오모피즘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단순 호메오였던 얘들이 이제 팩트 S가 컴팩트니까 저희가 그 호메오들을 딥페오랑 아이소토픽 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딥페오가 더 좋은 함수예요. 그 미분 구조까지 잘 가는 얘를 딥페오라 해요. 그랬을 때 여기 안에는 이제 호메오가 들어가면 걔랑 아이소토피한 딥페오들도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소개했냐면 이제 매핑 클래스 그룹의 정의를 볼 건데 노테이션은 이러고요. 아니면 그 MCG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매핑 클래스 그룹 따가지고요. 얘가 아까 봤던 두 개의 집합을 그대로 코션트 한 겁니다. 얘가 서브 그룹이 되거든요. 이 아래 게 노멀 서브 그룹이 돼서 그룹 스트럭처로 코션트 한 거를 저희가 뭐 그룹이 나오겠죠. 걔를 매핑 클래스라 부릅니다. 즉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어, 네, 아이소토픽 클래스들을 모은 거예요. 저희가 호메오모피즘이 있을 때 걔 아이소토피인 얘들은 다 여기 안에 있죠. 그 집합 안에. 근데 그 집합 안에 있는 애들은 다 하나로 보겠다. 그 얘기죠, 지금. 아, 네, 합성입니다. 앞으로 그 그룹 스트럭처 있다면 다 합성입니다. 맵끼리 합성이에요. 아, 물론 딥페어 합성하면 딥페어가 돼서 웰 디파인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같은 아이소토피로 묶이면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갔는데 저희 이 쿼션트 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죠. 즉, 얘는 셋 오브 아이소토피 클래스들입니다. 호메오들을 아이소토피로 묶인 다음에 걔네들을 모아서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팩트를 왜 얘기했냐? 얘를 이제부터 딥페어라 생각해도 돼요.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딥페어가 돼도 같은 클래스에 묶이죠. 그래서 얘를 딥페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생각할 때는 홈웨어로 하고 정의로 볼 때 딥페어로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생각하실 때는. 자, 그러면 이 매핑 클래스랑 그룹이란 걸 배웠는데 당장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좋겠죠? 자,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런 팽이 같은 거 많이 놀았는데 갖고 잘 못 그렸지만 이게 네 개가 다 그 똑같은 모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점들이 다시 똑같은 여기로 갈 건데 여기 안에 갈 건데 만약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이쪽 영역으로 다 한 번에 넘어왔다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점들은 다 여기로 넘어왔고 똑같이 여기도 여기로 갔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 아이덴티티 맵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기 한 점을 갖고 오면 여기서는 여기로 왔는데 같은 점에서 이 함수는 그대로 있죠? 서로 아이소토피 하지 않거든요, 얘네는. 얘를 호모토피 연속적으로 바꿔서 이 맵으로 못 바꿔요. 그거는 잘 상상이 안 가시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를 90도 회전시키도록 만든 함수는 얘랑 아이소토피 클래스에 안 붙기기 때문에 서로 F랑 G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같은 원소가 아닙니다. 이 매핑 클래스 그룹에서. 괜찮나요? 왜 아이소토피가 아닌지요? 어, 사실 저도 이게 왜 아이소토피가 아닌지 솔직히 말하면 정석적으로 따진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럼 더 좋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잘 상상이 안 가신다면 전 이걸로 처음 받아들였는데 토로스가 자기 자신 그대로 있는 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꼬챙이를 깬 다음에 여기로 180도 뒤집어 볼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똑같은 집합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점은 여기선 그대로 있지만 얘는 여기로 와요. 여기 있는 함수들이 만약에 이게 컨티뉴스하게 바뀌어서 여기까지 오려면 네, 얘가 이렇게 돌아서 슬슬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게 해보면. 왜냐면, 이게,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윗면에 있는데 이거 아랫면에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뭐, 바꿔 얘기하면, 여기 가운데에 선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몇 도로 돌려져 있는 똑같은 원소거든요. 왜냐면 이거 컨티뉴스한 거 풀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는 위에 있는 점이 아래로 가버렸고, 이 함수들을 전체 연속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또 다른 아이소토피 원소들이에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네. 뭐 당장 알아봤으니 그룹들 하나씩 소개를 해야겠죠? 물론 하나만 보일 거예요, 전 오늘. D2, 디스크는 제로입니다. 이 A는 애뉰러스거든요. 집합으로 따지면 S1에 I 곱한 건데 흔하게 두 가지 그림으로 그려요. 첫 번째가 원기둥. S1이 위에고 I만큼 있죠? 올, 이 겉에를 S1이라 하고 이 간격을 1이라고 하면 얘가 1만큼 이렇게 쭉 그 S1 이렇게 복사분하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린 이런 얘가 되죠. 이 영역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것도 애뉰러스인데 크게 두 가지 그림을 하는데 얘는 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되게 논 트리비얼하고 잘 이해도 안 가는데 증명도 까다롭고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SL2G가 나와요. 뭐 저희가 이제 매핑 클래스 그룹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럼 이 말고도 왜 소개해주지 않냐? 진짜 대부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얘기하면 서페이스가 주어져 있으면 매핑 클래스 그룹을 계산하고 싶겠죠, 수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은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하는 테크닉들도 되게 좀 한 번씩 괴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얘네도 유니버셜 커버를 올립니다.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그런데 얘가 계산하기 되게 힘들어서 저희가 잘 아는 얘들이 이렇게 세 가지.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만 보는 거여서 이게 플러스 있으면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죠. 뒤집는 거 생각 안 할 겁니다. 저희 회전 이런 것만 생각할 거예요. 평행이도. 자, 한번 정말 간단히 이해해 볼까요? 0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어떤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가 당연히 있겠죠, 또? 얘랑 싹 다 아이소토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바꿨을 때 얘랑 다 똑같은 함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즉, 저희가 여기 가운데에 좀 싱크홀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점들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얘도 사실 이렇게 잘 풀면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함수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얘로 이해하면 잘 솔직히 안 받아주실 거고 얘가 잘 이해가 될 텐데 자, 저희가 이런 이 집합 안에 이런 선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이덴티티 함수면 이 선은 그대로 그 선으로 나오겠죠? 근데 어떤 원소가 있냐면 그 매핑 클래스에 이 선을 보내봤더니 이 선이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호메오가 있더라.
근데 얘는 이게 바운더리 픽스 했거든요, 저희가. 이거 이렇게 적은 게 바운더리에 있는 점들을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포인트 와이즈 픽스인데. 이 점 두 개를 그대로 냅두는 홈웨어 중에서 연속적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펴진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문서예요. 이렇게 빨간 선을 파란 선으로 보내는 함수랑 빨간 선을 빨간 선 그대로 보내는 함수는 서로 다른 홈웨어예요. 아이소토피, 업투 아이소토피요. 얘를 여기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 두 점을 잡고 이런 직선 하나를 갖고 온 거라 이 선분을 함수로 보냈을 때 이런 예가 있거든요. 바운더리 포메이트 그대로 한 하얀색을 파란색으로 보내는 함수랑 하얀색을 그대로 하얀색으로 보내는 홈웨어는 아이소토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지냐? 작은 인투이션이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게 지고 1이고 두 바퀴 돌리면 좀 잘 봐주세요. 네, 두 바퀴 돌리면 2고 다른 색 노란색이 잘 안 보여서 저기 세 번 돌리면 3이고 마이너스랑 거꾸로 돌린 거예요.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G입니다. 얘가 모티베이션은 그거예요. 신기하죠, 되게. 물론 여러분의 파이1 S1 그 펀더멘털로 계산할 때 그냥 G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유니버셜 커버링 스페이스 올려서 하죠. 패스 오모토피로. 얘도 똑같습니다. 얘를 올리면 이게 저희가 S1이 R인 거 알고 있죠? R 곱하기 I라는 어떤 유니버셜 커버링 스페이스를 올려서 거기서 이제 증명을 해요.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얘는 뭐 상상도 안 가죠. SL2G 방금 봤듯이 얘가 어떤 메이트리스들을 모은 건데 어, 디터미넌트가 1인 얘들이거든요.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잘 안 가요, 솔직하게. 근데 그 중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서 180도 회전하는 얘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정체가 뭔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네. 이런 세 가지 스페이스를 받고 저희는 오늘 D2만 계산을 할 거예요. D2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 D2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매핑 클래스 그룹 정의 지워도 되나요? 아이소토피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홈웨어들 중에서. 아, 0은 참고로 원소 한 개짜리 그룹이에요. 공집합 아니에요. 자, 풀프가 함수를 직접 찾습니다. 뭐냐면 어떤 홈웨어인데 저희 바운더리는 그 포인트 와이즈 픽스 해야 되죠? 바운더리 포인트 와이즈 픽스하는 홈웨어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요. 저희가 뭘 보이면 되냐면 얘가 아이덴티티 함수랑 아이소토피 하다만 보이면 돼요. 즉 그 아이소토피 함수를 직접 저희가 잡아줄 수만 있다면 모든 홈웨어들이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랑 아이소토피 하다 원소 한 개짜리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직접 그 홈토피를 잡습니다. 아이소토피를 잡습니다. 네, 이런 세팅을 마쳤고 얘가 정확히 아이소토피가 됩니다.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일단 이게 컨티뉴어스 함수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 저희가 그 홈웨어가 깨지지 않는 거 확인하고 세 번째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원래 있던 홈웨어가 나오지만 2를 넣었을 때 얘가 아이덴티티가 나오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체크할 건데 사실 1, 2번은 생략할 거예요. 좀 디테일이고 그거는 얘가 컨티뉴어스 함수가 실제로 됩니다. 되고요. 뭐 좀만 자세히 적어보면 이게 0부터 1까지인데 1은 없거든요. t 안에. 사실 이게 분모에 이렇게 있어요. t가. 좀 인투이션을 얘기해드리면 D2에서 이게 정의역이 x의 크기가 0이랑 1-t 사이라 했죠? t가 0이면 이게 1일 거니까 이 점의 크기가 0부터 1 사이. 그러니까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 안에만 있으면 되지만 걔가 만약 t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점점 좁혀오거든요. 이렇게 t만큼 이렇게 좁혀오거든요. 이 안에 있는 영역에 대한 함수가 얘로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밖에서부터 영역을 t만큼 줄여오면 이 t만큼 있든 밖은 저희가 아이덴티티로 바꿔주고 나머지 안은 계속 원래 그 함수를 그 1-t만큼 곱한 채로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1-t가 t가 1로 가면 줄어들죠. 0으로 가까이 가죠.
얘가 원래 이 바꾼 아이덴티티로 계속 이렇게 바꿔주고 이 원 안에를 마지막으로 점까지 이렇게 바꿔줘 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점은 저희가 이렇게 줘버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지? 이 함수가 결국 이 안에까지 갔을 때 밖에 싹 다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 점도 사실 자기 자신으로 가면 얘가 그러면 아이덴티티 아이소토피 투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물론 얘가 컨티뉴어스인 건 확인해 보세요.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소토피를 직접 잡았고 얘가 아이덴티티랑 아이소토피 하다는 걸 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호메오를 갖고 와도 아이덴티티랑 아이소토피 하다. 얘가 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매핑 클래스 그룹을 배웠는데 사실 예시는 3개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얘가 뭔지도 아직 모르죠. 이렇게 180도 돌리는 거, 토러스를. 매핑 클래스 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합시다. 자, 그 실제로 좀 썰을 풀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키아스 학회를 갔거든요. 이름부터 매핑 클래스 그룹 학회더라고요. 근데 이 댄 트위스트라는 얘가 매핑 클래스 그룹에서 바로 얘기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인데 아예 이것만을 다루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톡으로. 그만큼 매우 중요한 얘란 걸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 적었듯이 네, 가장 간단한 아이덴티티가 아닌 원소라는 겁니다. 어떤 얘냐? 인피니트 오더. 이 함수를 계속 합성해도 아이덴티티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매핑 클래스 그룹의 가장 간단하지만 원래 아이덴티티랑 다른 원소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너럴리하게 다른 원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의부터 일단 할게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애뉈러스 할 때, 애뉈러스의 매핑 클래스 그룹이 G라고 할 때 이 선 하나 이렇게 꼬았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T라는 얘를 한번 취해주면 여기 안에 있던 선은 이렇게 꼬입니다. 딱 한 바퀴 꼬여요. 이렇게. 이렇게 꼬입니다. 괜찮죠? 그렇게 했을 때, 뭐, 심플 클로스트 커브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뭐, 빠르게 얘기하면, 이게 자기 커브는 뭐, 이렇게 R3 안에서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곡선 같은 게. 이게 근데, 자기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으로 끝맺음이 되어 있으면 심플 클로스트 커브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에 이제부터 OP라고 적을게요. 5점 P점. 자, 덴 트위스트란 거의 정의가 이겁니다. 감이 안 오죠? 자, 제가 하나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심플 클로스트 커브 알파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보이죠? 이게 알파인데, 이 n이 뭐냐? 이게 레귤러 네이버드라는 건데, 그냥 이 근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티크닝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을 똑 뗍니다. 이게 원기둥이죠? 체크나? 이 부분을 똑 떼고, 이 매핑 있죠? 이 선을 이렇게 보내주는 호메오. 얘를 이 원기둥 내에만 취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붙여요, 얘를. 그 과정을 이렇게 함수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 제가 만약에 이런 커브 베타가 하나 있다 해봐요. 저희 이 T 알파가 이 알파에 대한 그 덴 트위스트를 한 거죠.
T 알파에 대한 베타를 하면 베타라는 얘가 이 원기둥을 똑 떼서 돌리고 다시 붙인 모양으로 바뀌겠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부분이 똑 떼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다시 한 거예요. 아, 물론 이게 뭐였지?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을 한 거니까 저희가 하나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이거 갔다 왔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덴 트위스트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덴 트위스트가 어떤 매핑 클래스 그룹, 즉 호메오모피즘이 되면서도 가장 간단한 아이덴티티랑 다른 원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아이덴티티였으면 이 파란색 선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왔어야죠, 이렇게. 이게 꼬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아까 이 애뉸러스에 대해서 못 푸는 걸 잠시 언급을 했었어요. 여기서 안 풀리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다른 모습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피니트 오더라 했죠? 얘를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꼬여요, 한 바퀴가. 한 번 더 하면 더 꼬이고. 얘가 무한번 있다. 무한번 있죠? 애뉸러스가 저희가 G라고 했죠? G가 그대로 안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정의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호메오 중에 한 선을 한번 꼬아버리는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뭐 제가 어떤 덴티스트가 0이 아닌 조건 적었는데 그냥 0이 아니구나라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애들은 하나 팩트가 있거든요. 홈 팩트라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 아까 매핑 클래스 그룹 오브 토러스가 뭐라고 했죠? SL2G라고 했죠? 예. 그럼 여기에 제너레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으로 정의가 됐어요. 여기 그룹은. 저희 덴 트위스트를 어떤 원소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TA 알파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로 대응해서 볼 건데 어, 여기 이런 커브에 대한 덴 트위스트 이 원기둥 똑 뜬 다음에 돌리는 걸 T 알파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예가 있겠죠 여기? 이 선에 대한 걸로 이거를 이 근처를 똑 뗀 다음에 돌린 거를 T 베타라고 할게요. 사실 제가 아까 알파만 그려드렸는데 베타가 많이 힘들어요. 보기가. 물론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알파 똑 뗀 거랑 베타 똑 떼서 돌린 거랑 두 가지 원소들이 있을 텐데 매핑 클래스 그룹이 T 알파가 정확히 뭐랑 대응되냐? 이게 되고 이게 됩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즉, 뭔 얘기냐? 얘네 둘을 적당히 잘 곱해주면 SL2G의 모든 원소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좀 띠용했거든요. 왜냐하면 SL2G가 ABCD로 모은 거고 디터미넌트가 1인 거잖아요. 그럼 저희 뭐 선대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변수 4개짜리인데 하나 빠지니까 랭크가 3 아니냐? 그러니까 디멘션이 3 아니냐? 근데 이게 G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하나가 더 줄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로만 제너레이트가 되고 걔네는 정확히 이겁니다. 네, 제가 아까 그래 약속드린 게 있었죠? 토로스에 대해서 얘를 180도 돌린 게 뭔지 소개해드리겠다 했죠? 얘가 뭐냐면 T 알파에다 T 베타 합성한 걸로 세제곱하면 정확히 마일 0, 0 마일이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까요? 네, 예성 씨가 얼굴이 찡그리니까 넘어갈게요. 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얘네들 제곱 한 번 더 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겠죠? 돌리고 돌리면 자기 자신 나오겠죠? 네. 오, 좋습니다. 아, 네, 그것도 있죠. 맞아요. 그룹 스트럭처를 잘 해줘서 바꿔주면 SL2G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매핑 클래스 그룹을 SL2G라고 했죠. 얘를 근데 저희가 제너레이트 두 개를 실제로 찾아줬죠. T알파랑 T베타. 그럼 얘네들에 대한 프리그룹으로 릴레이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프리그룹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릴레이션 어떻게 되냐? 뭐 이거 대충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 뭐 모르시는 분들을 얘네들을 예를 들면 T 알파, T 베타, T 알파, T 알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뭐 규칙을 아니 뭐 이렇게 여러 번 쓴 거를 원소로 다 가지는 집합인데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T 알파, T 베타, T 알파라는 얘가 있다면 걔는 사실 얘랑 똑같은 얘고
그리고 T알파, T베타 육승 한 개 여기 사이에 껴있다면 걔는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프리 그룹이란 거고, 매핑 클래스 그룹이 사실 제너레이트랑 프리 그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거 보고 놀랐는데요. 여기 넌 세퍼레이팅 심플 클로스드 커브예요. 뭐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이거는. 자, 매핑 클래스 그룹이 저희 이 토로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제너레이트 된 거 알죠? 알았죠? 지금 자 보여드렸죠? 이 시어럼이 뭐냐면 어떤 SG, 저희가 SG를 지너스 시계짜리 서페이스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걔를 이런 3G-1의 덴 트위스트들만으로 제너레이트 시켜줄 수가 있다. 매핑 클래스 그룹을. 그에 따른 릴레이션들이 있겠죠? 뭐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다 학회가 사실 뭘 얘기했냐면 그 릴레이션을 어떻게 다르게 주면 어떤 그룹이 나오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노멀 제너레이트가 뭐고. 어쨌든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그 그룹입니다. 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덴 트위스트 배웠다고 했는데, 자, 덴 트위스트가, 덴 트위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매핑 클래스 그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매핑 클래스 그룹이 처음에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하이크 밀러 스페이스라는 곳에 액팅을 합니다. 정확히 액팅을 하고, 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혹시 모르신 분 계실까요? 네. 저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살짝만 얘기하면 그게 뭐 내적 이런 것까지 잘 되는 공간이고, 뭔가 기하학을 잘 다룰 수 있는 공간인데, 막 각도 이런 것도 있고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제가 딥페오가 그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죠. 얘가 정말 좋은 함수인데 어떤 서페이스랑 어떤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얘가 딥페오라는 딥페오모피즘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만약에 저희가 어떤 하이퍼볼릭 매트릭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 있는 그 하이퍼볼릭 매트릭 스트럭처를 여기로 갖고 온다 해서 풀백이라 하거든요. 어떤 딥페오모피즘이 있으면 여기 있는 매트릭 스트럭처를 그대로 여기 서페이스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저희가 아이소메트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 버전의 아이소메트리예요. 그 원래 아이소메트리랑 좀 다릅니다. 근데 그냥 딥페오면 아이소메트리다 정도로만 오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저희가 사실 여기 딥페오모피즘이 하나 있고 X가 주어져 있으면 S에 저희가 그 리마니안 매트릭스 스트럭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갖고 와서.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럼 필요한 거는 C랑 X예요. 갖고 오려면 매트릭스 스트럭처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저희가 이 두 개의 페어가 있으면 어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걔를 마크드 하이퍼볼릭 서피스라고 저희가 디노트를 할게요. 이제 타이크 밀러 스페이스 정의를 볼 건데, 네, 이겁니다. 그, 이거 호메오모피즘이라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0 아래 적혀 있었으면 아이덴티티랑 아이소토피한 클래스들의 모임이었죠. 아이덴티티랑 아이소토피한 클래스가 있다면 거기 있는 원소들 다 모은 거죠. 하이크밀러 스페이스는 이건데 하나씩 풀어 설명하자면 어떤 S에 저희가 이런 페어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풀백을 해서 여기 S에 새로운 하이퍼볼릭 매트릭 스트럭처를 인듀스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하이퍼볼릭 매트릭 스트럭처들을 다 모은 겁니다. 저희처럼 페어들을 모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 X1에 어떤 하이퍼볼릭 매트릭스 스트럭처가 있고 여기도 있다 해보죠. 그러면 각기 다른 딥페어로 저희 S에다가 두 가지 스트럭처를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풀백으로. 이 페어들이 다른 게 있죠. X1, P1이랑 X2, P2가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매트릭 스트럭처는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소메트릭에 보존이 되잖아요. 그쵸? 아이소메트릭 뜻이 그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알파라는 심플 클로스드 커브를 갖고 왔을 때 만약 이 딥페어를 타고 알파가 갔을 때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만약에 저희 덴 트위스트 배웠잖아요. 덴 트위스트 한 예로 온다 라고 하면 다른 딥페어죠. 일단 함수가 다르죠 애초에. 그랬을 때 근데 저희가 만약에 얘가 뭐였지? 업투 호모토피면 그러니까 얘를 천천히 연속적으로 바꿔서 같은 얘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phi1 알파도 얘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저희 아까 매핑 클래스 그룹 얘기할 때 얘 못 바꿔준다 했죠. 덴 트위스트는 다른 문서다 했죠. 즉 얘네들은 호모토피로 이어져 있지 않은데 그랬을 때 이게 딥페어 제로 그러니까 아이소토피가 아니죠. 이 둘 함수는 phi1과 phi2는 얘네는 그러면 이 안에서 다른 문서입니다. 셋업 아이소토피 클래스인데 아이소토피 클래스 같은데 안 들어있죠? 즉 여기 스트럭처 두 개가 있다면 만약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호모토피가 없다면 그럼 얘는 타이크 밀러 스페이스에서 다른 문서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서들을 다 모아놓은 게 타이크 밀러 스페이스예요. 괜찮나요? 즉 서로 타이크 밀러에서 다른 매트릭스 스트럭처다. 물론 매트릭스 스트럭처 자체는 같거든요. 근데 얘를 저희가 이렇게 마크드 하이퍼볼릭 서페이스라 정의하면 달라진 얘가 됩니다. 이름이 왜 마크드가 붙였냐면요. 같은 하이퍼볼릭 서페이스는 맞는데 이게 점을 찍어 놓는다 하잖아요. 서로 다른 점이 찍혀서 사실은 다른 얘다 정도의 의미로 마크드라는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 다 딥페어만 아이소메트릭이라 했죠. 아이소메트릭으로 왔지만 사실은 얘랑 딥페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다른 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타이크 밀러 스페이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적어볼까요? 얘가 그룹 스트럭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얘가 하이퍼블릭 서페이스랑 대응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됩니다. 죄송해요. SG가 아니죠. 이 SG에 따라 이게 바뀌는데 토로스를 갖고 오면 얘가 H2랑 대응이 됩니다. 물론 이게 하이퍼블릭 매트릭스 스트럭처를 갖고 온다 해놓고 저희 토로스면 지너스 한 개인데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사기친 게 맞아요. 근데 정의를 살짝만 더 확정해서 토로스에 대한 예시를 들면 저희가 이게 하이퍼블릭 정확히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점 하나를 따지면 여기 걸 따져도 됩니다. 또 얘가 어떤 그룹 스트럭처랑도 대응이 되는데 이번엔 스페셜 리니어에 스페셜 오리엔테이션을 표준한 겁니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 하나 매우 좋은 사실 아는데 어떤 일반적인 SG에 대한 타이프 밀러 스페이스가 사실은 이게 그 양수들만 갖고 있는 그런 실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코디네이트 6G-6개짜리 스페이스랑 타입도 홈메어하는데 여기에 있는 3G 마이너스 3개는 다 양수값 여기에 있는 30 마이너스 3 값은 뭐 양수, 분수 상관없이 이렇게 다 있는 이런 어떤 코디네이트랑 얘를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가 어떤 코디네이트를 갖고 오면 여기서 다른 문서가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예를 들면 하이크밀러에서 이 두 원소가 다른지 따져보려면 여기 안에 호모토피가 다른지 봐야겠죠? 근데 보기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호모토피 자체가 그 호모토피 자체 정의만 보고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 컨스트럭트 해야 되고. 그거를 이 코데이트가 다르니까 얘가 다르구나, 라고 바꿔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매우 좋은 예인데, 뭐 이게 당장 안 받아주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모듈라이 스페이스 보러 갑시다. 자, 정의 자체는 이제 타이크 빌러 스페이스에 제가 액션 줄 수 있다 했죠. 모듈라이 스페이스로 액션을 줬을 때 같아지는 원소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봐서 다시 원소로서 모으면 저희 그 이게 썰드 아이소모피즘 세어럼인가요? 그 어떤 얘에다 코션트 하면 이거 약분된 것처럼 보이는? 네, 마치 그것처럼 얘가 약분이 돼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제가 밑에 비교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래서 쉽게 예시를 들자면 어떤 저희가 이런 마크드 하이퍼볼릭 서페이스를 아이소메트리로 풀백해서 갖고 왔죠, 페어를. 그런 페어들을 뭐 간단히 원소로 저희가 S1 이렇게 써볼게요. 서페이스 그냥 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얘 저희가 만약에 호모토피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같은 아이소토피 클래스로 묶이면 저희가 같은 원소라 했죠? 근데 그랬을 때 하이큐뮬러 스페이스에서는 같은 딥페어로 갖고 와도 두 개의 원소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같은 아이소메트리로 갖고 와도 이게 죄송해요. 호모토피로 안 이어져 있으면 다른 원소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S1, S1 프라임, S1, 2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같은 아이소메트리 돌아도 서로 아이소메트리 돌아도 호모토피가 없으면 이게 다른 원소예요. 자, 이렇게 칸막이 친 거는 다 다른 원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하나의 선 S1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서로에 대한 호모토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S2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쭉 있겠죠? 원소들이. 그랬을 때 지금 매핑 클래스 모듈라이 스페이스 얘기한 게 뭐냐? 지금 분모가 diff 플러스로 바뀌었죠. 이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 그 디페오모피즘들이잖아요. 원래는 아이덴티티랑 아이소토피,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만 변화시킨 아이덴티티랑 별 차이 없는 얘들로 저희가 코션트를 했거든요. 설페이스를.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아이소토피 클래스들 전체를 봤을 때 걔네들로 액션 했을 때 만약 겹치면 같은 원소로 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원래 여기가 같은 아이소메트리지만 서로 호모토피가 없는 것들이 액션을 줬을 때 똑같아지거든요. 얘네를 다 똑같은 원소로 보겠다 이겁니다. 사실 타이커밀러 스페이스 안 맞았잖아요. 근데 얘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셋 오브 아이소메트릭 클래스입니다. 저희 사실 메트릭 하면 아이소메트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서페이스에 줄 수 있는 아이소메트릭 클래스를 모은 게 사실 모듈라이 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오브젝트죠. 근데 왜 타이커밀러로 봤냐? 정말 이유가 이게 나중에 나왔는데 제가 알기론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여기 액션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이 좋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의 좀 컨셉이 다 이어져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소메트리, 그러니까 그 리마니안 매트릭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소메트리에 대한 그 클래스로 모은 것들이 사실은 모듈라이 스페이스고 걔는 사실은 매핑 클래스 그룹 배운 얘랑 굉장히 유사한 연관이 있다. 타이크 밀러의 포션 탄 게 그거다. 난 걸 끝으로 내용은 마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우 유용하다 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솔직하게. 제가 지금 토폴로지컬하게 배운 것들은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사실 모듈라이 스페이스의 그 유니버셜 커버링 아까 타일링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타일링이 사실 타이커 밀러 스페이스라 합니다. 그래 얘가 뭐 빠르게 얘기를 하면 비슷하게 free properly discontinuous한 어떤 액션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액션으로 쿼션트 했을 때 얘가 여기죠. 여기에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지금 액션을 하고 있는데 그 액션이 free properly discontinuous하게 액션을 한 걸로 쿼션트를 하면 뭐였죠? 이게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음 제가 안 적어놔서 살짝 긴가망가한데 거기에 조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조건 하나 더 아니죠. properly discontinuous한 액션으로 쿼션트 하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게 오비폴드가 되고요. 만약에 프리까지 붙으면 얘가 매니폴드가 된다 합니다. 오비폴드는 매니폴드의 살짝 일반화 개념인데 저도 완벽히는 모르겠어서 이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공부하려고요.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매우 좋은 오브젝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